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성심리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자의행위와 섹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제목을 보시고서 혹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 자의와 섹스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다양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인 관계에서나 부부 관계에서 상대 남성의 자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성들은 수많은 오해를 하면서 상처를 갖게 되죠. 주로 그것에 대해서 자신과의 섹스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상대가 자해를 한다, 라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외모가 AV 배우보다 못해서 그래서 상대가 AV 배우를 보면서 자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AV를 보면서 자의하는 남편에 대해서 외도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의와 섹스를 연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연인이나 부부 간의 섹스 자체가 일방적으로 너무 없어, 거의 없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욕구의 해소를 위해서 자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를, 나의 연인이나 뭐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욕구 불만에 대한 임시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아직까지 여성의 자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편하여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자위를 하는 여성은 일반적인 여성과 다르게 좀 음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나 아내의 비밀스러운 자위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섹스에서 상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엄청난 좌절감 또는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분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다라는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자친구나 아내를 오히려 저 사람이 좀 음란하고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상대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성의 자유에 대해서 남성에게 문제가 있거나 여성에게 문제가 있어서 라는 이런 문제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왜곡된 생각을 부추기는 것이 성마음과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모른 채 이런 나타나는 결과, 현상만을 연구해서 쏟아지는 그런 수많은 연구 결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보여요. 뭐 어떤 자위는 섹스의 대체 역할일까? 섹스를 강화하는 역할일까? 자위는 섹스보다 나쁠까? 좋을까? 뭐 자위가 섹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 이런 칼럼이나 연구 보고 기사들이 수없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오류들 속에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자유와 섹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그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유와 섹스를 구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원초적인 차이는 바로 섹스 대상의 유무 차이예요. 섹스 대상이 존재하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자위와는 다르게 섹스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섹스 대상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섹스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섹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 자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섹스 대상이 존재하지 않죠. 물론 섹스의 한 방법으로서 섹스 도중에 상대를 보면서 어떤 자위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자위가 아니라 섹스인 거예요. 이와는 다르게 오롯이 자신 혼자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혹은 AV를 보면서 하는 자위는 실제 그 대상과 심리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성정보를 내가 끌어다가 자각을 하고 혹은 상상은 기억 속의 정보를 끌어다가 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AV 시청은 내가 실제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성정보를 인식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성들이 남성의 자유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성들의 자위가 감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성욕은 상처의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아무리 매일 자위를 하는 여성일지라도 이건 습관성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자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작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 봤을 때, 남성이 자위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남성이 누군가를 상상하며 자위를 하거나 뭐 AV를 시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성은 남성이 자위를 하게 되는 그 대상에게 남성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이제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성적 유의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자위 대상에 대해서 오로지 성적 유의 대상으로만 잘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는 다르게. 그만큼 여성은 성이 먼저 움직이려면 그 대상에 대한 호감과 사랑의 감정이 기반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성심리가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남성이 자위를 할 때는 쾌락의 실현이 중요한 것이지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남자분들은 누구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성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을 봤을 때는 남성이 자위하는 그 대상을 무언가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남성이 자위를 할 때 대상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뭘 신경 쓰느냐? 그 대상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자극적인 성정보냐. 즉, 대상이 얼마나 섹시해서 나에게 얼마나 큰 자극을 주는 시청각적 정보냐. 나에게 얼마나 성적인 쾌락을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면 여성들의 자유에 대해서 남성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남성이 자신의 이 섹스 능력, 성능력, 성기능 이런 것을 자신의 인생 최고의 가치이자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위를 하는 여성이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성이라면 남성은 오히려 그걸 보면서 성정보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저 여자가 자위를 하네? 하면서 좀 즐거워지면 그만인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성이 적극적인 여성이니까 나에게도 성적 즐거움이 뭔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막연한 미래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이거나 아니면 아내라고 해도 만약 자신과의 섹스 도중에 전이를 할 때 자위를 한다면 그건 역시 어떤 새로운 흥분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만일 자신의 여자친구나 아내가 자신 모르게 자신한테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자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라면 그건 다른 얘기죠. 남성은 이 자신의 성능력, 능력과 가치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여성의 성욕과 오르가즘이 발생하는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성이 끝없이 성적 욕구를 갖고 오르가즘을 원하는 이유는 그 남자와의 섹스에 대한 불만족이라기보단 상대가 나를 능력이 없어서 만족시키지 못해서였다기보다는 이 성욕과 섹스 욕구의 실제는 상처의 감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작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의 감정을 보완하고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오로지 이런 성적인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여성의 성욕이에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섹스를 통해서, 섹스 쾌락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면 전혀 헛다리를 짚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한 본래 남성이든 여성이든 섹스에서보다 자위에서 이 사정과 오르가즘이 굉장히 훨씬 더 쉬운 편이에요. 자신과의 섹스에서는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했던 상대가, 그러니까 남자와의 섹스에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했던 여자친구나 아내가 이 자위를 하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남성이 굉장히 좌절감을 겪겠죠. 그러면서도 은근히 이게 또 성정보로 인식이 돼서 좀 위험한 일이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여자친구 혹은 아내를 다른 대상과 섹스를 하도록 해서 여자친구나 아내를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은 회피를 하면서 관음적인 쾌락은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이 마음과 속마음이 작용하는 본질을 전혀 모르다 보니 오로지 내가 마음에서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으로만 따라가다 보니까 섹스관념이 완전히 왜곡돼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섹스보다 자위에서 오르가즘을 쉽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자위에는 그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성은 섹스에서 자신이 느끼는 쾌락보다 상대가 자신을 통해서 느낄 그 느낌과 생각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뭐 내 모습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지, 뭐 냄새가 나지는 않을지, 혹은 이렇게 하면 저 상대가 좋을지 말지,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고려하게 되고, 내가 아니라 상대가 좋았으면, 남성이 좋았으면 좋은 섹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성도 섹스에서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생각을 갖기는 하지만 그 근본은 완전히 달라요. 남성은 여성에게 성적 행복을 만들어주고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즐거움과 성적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반면 여성은 남성처럼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거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이 성적으로 매력적인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상대와의 섹스에서 매력적이어야지만 상대로부터 더욱 큰 그 성적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성적 관심은 여성이 사랑하는 상대로부터 받는 성적 관심은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여성은 남의 섹스에서 여성의 어떤 모습에 더욱 큰 섹스 쾌락을 느끼는지도 잘 모릅니다. 오직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여성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내가 이러면 상대가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 자신은 섹스에서 자신이 스스로 누리기보다 한계를 만들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즐거워야 할 이 성이 온통 상대에게로만 향하게 되고 상대 중심의 섹스를 하게 되고, 그 대가로 여성은 고작 사랑의 마음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자위를 할 때는 성적 관심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죠. 내 생각과 상상이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성적 관심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이미 상상을 기반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위에서의 생각과 상상은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위를 하면서 나타나는 내 모습이나 신음소리라든가 뭔가 냄새, 상대와의 이런 타이밍, 이런 것도 신경 쓸 것이 없죠. 그런 것이 신경 쓸 것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내 멋대로만 이 오르가즘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성은 섹스보다 자위에서 오르가즘을 훨씬 쉽게 느낍니다. 이것은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성의 경우 섹스에서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여성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상대 여성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굉장히 수많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합니다. 뭐 테크닉이라든지 자세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고려하게 되고, 이것과 더불어서 남성의 속마음은 집중 몰입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요소, 어떤 그 집중 몰입에 방해가 되는 아주 미미한 요소 하나에도 섹스에 대한 집중이 무너져 버려요. 그로 인해서 섹스 중 발기가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남성 역시 그러한 이런 전후좌우의 그런 상황 때문에 섹스보다 자위가 훨씬 손쉽고 편리합니다. 그만큼 남성도 자위를 할 때는 자신을 자극하는 이 성정보에 의해서 감각기관의 즐거움에만 집중하여 사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성기능 장애로 섹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성도 자위를 할 때는 발기와 사정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자위와 섹스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성마음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자위는 성인식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가장 크고요. 섹스는 성표현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 이 섹스와 자위를 동일 선상에 놓고 연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가져야 할 기준 두 번째는 자위가 과도해지는 그 근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필요 적절한 자위 이외에 자위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자위는 이미 마음과 심리, 그리고 성마음과 성심리가 작용하고 난 결과치로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자위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자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과 심리, 성마음의 성심리 단계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자위가 과도해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섹스 욕구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성욕과 섹스 욕구가 실제로도 자신의 마음에서 느껴지기를 섹스 욕구에 의해서 자위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 섹스 욕구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섹스 욕구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근본 원인인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뭐 의뢰 그런 것이겠거니, 의뢰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유별난 것이겠거니라고 하지, 대체 섹스 욕구는 왜 발생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겠죠. 그런데 남자에게 섹스 욕구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의 힐링 욕구입니다. 남자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제거한 뒤에 다시 즐거운 기분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야 스트레스를 느끼던 기분이 완전히 전환이 돼서 또다시 미래를 살아갈 그런 열정과 희망, 이런 미래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즐거운 기분의 극대치, 감각기관으로 인식되는 즐거움 중 가장 즐거운 것이 바로 섹스쾌락입니다. 즉, 긍정 기분의 정점이 바로 섹스쾌락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잘 힐링하지 못하고 지속이 되는 남자일수록,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성적쾌락으로 한번 힐링해본 남자일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힐링되지 않음에 따라서 섹스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자위를 하게 되는 빈도도 많아지는 것이에요. 반면 이제 여자에게 성욕 또는 섹스 욕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상처 치료의 욕구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마음은 상처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려고 하지를 않고 일단 받아들입니다. 상처를 수용을 해서 기억을 한 다음에 상처가 발생했던 그 근본 원인, 본질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본질이 이해가 되면 놀랍게도 저절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였던 게 무감정으로 변화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처에 대한 위로와 관심을 받으면, 아, 얼마나 힘들었냐, 고생했다, 이런 위로와 관심을 받으면 치료된 감정이 행복의 감정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자신의 상처를 위로하고 공감해주면서 관심을 주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처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작용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생각으로만, 아, 저 사람은 분명히 그래서 그럴 거야. 그 자신의 생각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돼서 이런 거야. 뭐 찾아보니까 이건 이런 거래. 라고 그냥 덮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넘어가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여성이 이해 노력을 하려고 해도 정확한 이해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상처가 많은 여성일수록 이해보다는 위로와 관심을 통해서 위로와 관심을 요하는 그 관심의 욕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성적 관심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성적 관심으로 한번 보완해 본 여성일수록 섹스를 통한 성적 관심의 욕구가 강해지고 이것이 과도한 자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자위로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섹스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섹스 욕구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섹스 욕구를 푸는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섹스 욕구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상에만 집중하게 된 그런 왜곡된 방법으로서 이것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언제나 내가 의식으로 자각되고 느껴지는 그 생각과 느낌과 감정은 이것은 속마음과 마음이 작용하고 난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느껴지고 자각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속마음과 마음이 이미 작용을 하고 난 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으로만 억압을 하려고 하면 그 무의식 중에 악화됐던 것들이 속마음과 마음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악화됐던 것들이 무의식이 작용할 때 폭발을 해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나도 모르게 돌발적인 성행동을 한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 욕구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선행에서 가장 밑단에서 작용을 하는 이 성마음이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을 할 때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아니라 플러스 성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화시키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관념이 먼저 변화를 해야 하고 그것이 성습관으로 체화되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결국 남성의 경우 자가적인 스트레스 힐링 능력을 강화시킬 그 플러스 성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되고 여성의 경우 자가적인 그 상처 치유 능력을 강화시킬 플러스 성에너지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남성에게 스트레스 힐링 능력이 강화되면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족족 전부 다 힐링을 시켜버리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까지 가지도 않아요. 이미 그 전에 다 힐링이 돼서 엄청난 열정과 활력으로 미래 행복을 위해서 주저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거침없이 나아가요. 건강하고 열정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이런 남성들은 남녀노소 누가 봐도 엄청 매력적입니다. 남성은 지금 많이 왜곡됐지만 남성은 외모가 잘나서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이게 자신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지가 남성 최고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자신의 인생에 강력한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물질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압박감이라든가 좌절감, 열등감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지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면서 남성은 오로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 추구에 있어서도 이전과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더욱 몰입하게 돼요. 예전에는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뭐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가치 추구 자체가 재미가 없었어.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니까 훨씬 재밌어요. 내가 본연에 추구하던 것만 추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위, 명예, 부, 성공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성 최고의 섹스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가끔 남성 섹스 테라피를 하신 분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던가 이렇게 재밌던가 분명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꾸역꾸역 그냥 마지못해 했었는데 이렇게 재밌었나? 라는 후기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성에게 최고의 섹스 능력이라는 것은 섹스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여기에 섹스를 잘하는 능력과 한계가 없는 섹스 쾌락은 부가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한편 여성에게 상처 치유 능력이 강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성 역시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나타나는 행복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강력한 열정과 활력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위에 나눠줄 수 있는 충만한 에너지로 쓸 수가 있게 돼요. 여성의 사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뭐 에너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뭐 행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무엇인가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나눠주려면 일단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충분히 갖고 있고 충만해야 돼요. 자신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눠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희생이자 상처면서 뭔가 계속 나를 갉아먹고 소모시키고 하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치유 능력이 강화된 여성은 주변 사람들이 그 여성의 행복을 느끼고 이끌려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여성도 마찬가지로 상대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 행복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이끌려올 뿐만 아니라 그 여성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대상들이 모두 힐링됩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힐링이 돼요. 인간관계를 힐링시킬 수 있을 정도의 행복이다 보니까 여성 자신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충만한 에너지를 갖고 살아갈까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주변 환경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면서 살아갈 자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외로움이나 공허함이나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 시기나 질투, 부러움, 그런 감정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여성의 여성력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섹스 욕구에 대해서 단순히 성욕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누구나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정도의 섹스 욕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섹스 욕구가 과도해지고 그로 인해서 자위가 과도해진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언가 그 전에 단계 마음의 작용이나 속마음의 작용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자위를 할 때 반드시 이건 여러분들도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게 대상과 감정을 결합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위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상을 연결시키거나 감정을 결합해서는 안 돼요. 남성에게든 여성에게든 이 필요에 의한 적절한 자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위를 할 때 대상이나 감정을 결합하게 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무조건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강력해집니다. 뭐 내가 그 자위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고 사정을 하면서 즐거움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이면에서는 반드시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남성의 경우 자위가 순수한 몸의 흥분, 그 순간에 자위하는 도중에 순수한 흥분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에서 대상과 어떤 특정 대상과 섹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로 이어지면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섹스 욕구가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대상에 대한 소유욕이 생겨나면서 만약 그 대상과 내가 어떻게 인연이 됐어, 뭐 연인 사이가 된다던가 부부관계가 됐어, 그러면은 그 대상을 소유하려 들고 만약에 인연이 안 됐어, 나랑은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상상만 계속 하면서 소유 욕구가 생겼어, 그러면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감이 생겨나서 반대급부에 의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 여성을 뭔가 스토킹한다던가 괜히 공격을 하고 싶다던가 뭔가 굉장히 방해를 하고 싶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남성은 섹스에 있어서 감정이 결합이 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마음적인 이런 작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상에 대한 소유욕이에요. 소유라는 것은 그런데 이 소유라는 것은 대상을 인간관계가 아닌 그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하나의 물질로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다는 뜻이니까 언제나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도 심리 문제가 발생, 심리 장애, 심리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여성의 경우 특히나 여성은 감정이죠. 기분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지속되는 감정이다 보니까 자위가 단순히 자위로 끝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감정으로 연결이 되면 여성 역시 무조건 마이너스 성에너지에 의해서 상처가 발생을 하거나 기존의 상처가 확대가 됩니다. 늘어나고 증가를 하게 돼요. 결국 상처의 작용에 의해서 자위를 하고 그 결과로 다시 또 상처와 성욕이 확대되면서 여성은 계속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을 하거나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의존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자위가 플러스 성에너지를 만드는 수단이 되지 못할 바에는 위로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자위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고 자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면서 그 자위를 자신의 행복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위가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또한 자위를 섹스와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라는 거. 그리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성인식과 성기억과 성표현, 즉 성심리가 작용을 할 때 그것이 자신에게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발생시키느냐, 플러스 성에너지를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나의 마음은 내가 느끼고 자각하고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된 이 마음은 인간관계를 위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조화 질서를 위한 것이지만 이 성마음은 인간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플러스 성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성의 수단이 있죠. 섹스가 됐든 자위가 되었든 이것은 마음에서 인간관계의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논하는 윤리나 도덕, 규범, 제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플러스 성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고 타인에게 무해하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마이너스 성에너지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지 잘 모를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에 대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그나마 자위에서 발생하는 이 마이너스 성에너지는 섹스를 통한 마이너스 성에너지보다 훨씬 작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결국 섹스 욕구가 성욕을 증가시켜서 남성과 여성에게 스트레스와 상처를 확대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플러스 성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본래 인간의 성마음과 마음은 성을 통해 플러스 성에너지를 발생시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능하도록 만들어지고 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의 본질 자체가 왜곡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모든 심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 그리고 범죄가 야기됩니다. 결국 이것은 미래 사회를 위해 모든 인류가 주목해야 할 작용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남성의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남성 섹스 테라피고 여성의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플러스 성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성 아카데미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